안녕하세요. 밖에 비가 와요. 좀 어둡게 찍을게요. 어제 좀 기쁜 일이 있었는데, 전주역 지하 바시를 드디어 청소 다 해주고 비웠어요. 그 바실 들어갈 때 싸게 그러니까 쓰려고, 그 당시엔 돈이 많이 없어서 1층에 그 모자 가게에서 그냥 전기세만 내고 쓰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이사를 상당히 마치고 이제 건물주가 아니 비어 있으니까 그냥 창고로 쓰라고 그랬지 남들이 와서 쓰도록 내가 허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지하를 그래가지고 이제 싸게 쓰려고 그러면 한 1년에 100만원 미만으로 쓸 수 있겠구나 그러고 그 화실 들어갔는데 보증금 22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200 내고 월세 1년에 240만원 내고 짐도 뺄 수 없고, 그렇게 좀 그런 사연이 있는 지하 화실이었죠. 그래서 정말 한 1톤 차로 한 10번 옮긴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전주 갤러리 2층으로 다 옮겼죠. 아무튼 저도 좀 그때 실수한 것 같고 건물주랑 만나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튼 그 좀 시작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시작했던 지하 화실이었는데, 어쨌건 어제 다 마무리를 했고, 어제는 건물주가 없어서 키를 못 줬고, 오늘은 어딘가에 키를 맡기던지 해서 건물 키를 맡기고 끝내고 이제 월세 보증금 100에 월세 10만원 했던, 그래서 수도 전기까지 해서 12만원씩 냈던 그 자취방이 있거든요. 자취방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오늘은 오후에, 지금 비가 오니까 오후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월 22일이 거대한 자본주의가 하락하는 변곡점이다라는 아무튼 영감이 와서 22일로 찍었는데, 22일 그 일진을 보니까 음력으로 1월 11일이고 111, 음력으로는 111이고 양력으로는 222인 거예요. 11122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 숫자, 그러니까 신께서 뭐 숫자를 통해서 뭔가 암호를 줄 때, 뭐 힌트를 줄 때, 게다가 저 나중에 봤어요. 나중에. 게다가 신축일이더라고. 신축일. 올해가 신축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축년도 사주역학에서는 좀 그런 혁신적인 일이 일어나는 해로 보거든요. 근데 그날 2월 22일 일진도 그 하루 그걸 일진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것도 신축이더라고. 신축. 그래서 아직 사람들은 2월 22일이 거대한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변곡점이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할 거예요. 또 좀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간에. 그런데 악재들이 연속으로 터져버리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어떤 석학이 지금 제가 오래전에 했던 예측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서, 지금 마우로 기엔 교수가 런던에서, 마우로 기엔이라고 예전에 왜 김미경 TV 한번 나왔던 것 같아. 경영학 분야의 석학인 마우로 기엔이 서울신문과 가진 화상 단독 인터뷰의 진단. 이 양반이 2030 추계전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네요.
아시죠? 미래의 제 헤어스타일. 머리 밀어버린 사람. 예. 저도 이제 언젠가 밀어버릴 것 같은데. 스님이라는 오해를 너무 받아서, 조금 기르고 있는데, 귀찮아요, 이것도 이제. 스님이라고 보든 말든 간에 밀어버리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제가 비트코인의 확실한 종말기를 저는 6월 말 7월 초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했죠. 이 사람도 똑같진 않네. 6개월 뒤니까 이 사람은 가을쯤이라고 예측을 하겠네요. 어쨌건 이 사람도 비트코인의 열기가 6개월 이내에 곤두박질 친다라는 진단을 최근에 인터뷰를 했네요. 2월 28일. 인터뷰를 2월 27일쯤 했겠지 뭐. 27일 인터뷰했네요. 6개월 이내에 비트코인 곤두박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애매하게 얘기해. 곤두박질 그러면은 그럼 몇 프로가 빠진다는 거야? 이게 안 나와. 근데 저는 그랬죠. 20분의 1에서 50분의 1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건 간에 그런 거고요. 아무튼 저점에서 주식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저점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다시 오를 거라는 희망을 갖고. 그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때 현금화 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게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그 사람들 책임이고, 비트코인이든 테슬라든 간에 그때 빠져나오셔야 돼요. 테슬라도 떨어졌다 그러면서 사모으는 사람 있을 텐데 그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때. 자,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내년부터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라고 2월 24일 기사네요. 2월 24일 날 이 발표가 있었네. 금융당국에서 돈 세탁을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아무튼 이거를 규제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이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의무. 이렇게 지금 국가적으로 규제가 시작됐고, 그 금리가 오르는 부분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진짜 핵심을 파악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더라고요. 그게 금리 오르는 게.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중국 기업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어떤 미국 또는 중국을 이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세력이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부채가 많은 기업의 비중이 많다, 중국이.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워지는 나라가 금리를 올리면 중국이다라는 것이죠. 그 진단을 엊그제 누가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거 맞다. 지금 국면은 지금 워렌 버핏도 미국에 반대되는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게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계속 올린다는 거죠. 중국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와중에 이제 한국도 금리가 오르면서 고통스러워지는데, 바로 이것이 미중 전쟁 사이에서 우리 동학개미가 됐든 서학개미가 됐든 힘들어진다 이거죠. 근데 지금 더 큰 변동성이 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 국면인데, 미중 경제 전쟁이 경제 전쟁만으로 안 끝날 거예요. 왜 그냐? 자, 목적이 그 어떤 중국을 지구상에서 이렇게 찢어버리고 지워버리고자 하는 그 세력이 있다고 쳤을 때,
과연 금리 인상이라든가 몇 가지 경제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것만으로도 그런 것만으로 이게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남중국해 그 일본하고 영토 분쟁 있는 곳 그다음에 대만하고 중국 여기를 전쟁 위기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죠.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라든가 코로나도 전쟁이라고 그랬죠. 3차 세계대전 전염병과의 전쟁이죠. 코로나가 됐든 실제 전쟁이 됐든 그리고 이번에 시리아 폭격한 거 보세요. 더 무서운 미국이 온단가 뭐 그 책에 있는데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조 바이든의 명령으로 시리아 폭격 뉴스 보셨죠?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거는 뭐 영감이 아니라 합리적인 건데 여러분 북한이 핵잠수함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미국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그 전에 모든 관계된 시설을 다 폭격하지. 그걸 가만 볼 것 같냐고요, 미국.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그 핵잠수함, 핵미사일, 잠수함에서 미사일 쏘는 거 실험에 성공했다. 저번에 그 영상에도 나왔는데 바닷속에서 미사일 올라오는 거 그게 그건데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전쟁 속에서 금리를 올리듯이 이 전쟁이라는 것도 그런 위협을 나왔네. 잠깐만. 방금 세상에 뉴스 나왔다. 경고했다는 게 아니라 공격하면 보복한다라는 걸 보여준 바이든이 북한에도 군사 옵션을 경고하는 효과를 낸다라는 뉴스가 나왔네요. 이 시리아 폭격이 북한을 경고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보복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예고편이에요. 북한도 폭격해요, 이거. 가만 놔둘 리가 없어. 자, 어쨌건 금리도 올리고 비트코인 망가지고 주식시장 망가지고 전쟁 국면으로 가고 그 다음에 문화일보 뉴스에 문화일보 2월 26일자 뉴스 북한에도 군사옵션 경고하는 효과가 있다. 시리아 공격. 더 무서운 미국이에요. 지금 더 무서운 미국. SLBM이네. 북한은 지난달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전술 무기를 공개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인 거 이게 지금. SLBM. 여기다 핵무기 탑재 이거 절대 안 맞아요. 이거는 선제 공격당해요. 북한. 저는요.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진짜 어떤 전화의 촉인데 자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진짜 이건 믿거나 말거나. 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실각 이후에 약 과도기를 거치면서 그 과도기 때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자본주의화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랑 교류가 시작되고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북한 폭격 전에 김정은이가 실각할지 폭격 후에 실각할지 근데 저는 그 전 같은데 그래서 그 과도기를 겪는데 저는 이미 북한 내부자하고 미국이 이미 입을 맞췄다고 생각해요. 언제 폭격할 거냐만 저는 조율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첩이 있어요. 간첩. 북한하고 손잡고.
그 사람이 저는 000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공개는 안 할게요. 그 사람이 나중에 북한 정권을 잡을 거예요. 그 사람 표정에서 저는 그걸 딱 읽을 수 있어요. 아, 쟤 미국하고 이미 소통이 끝났구나. 그럼 시나리오가 이렇게 흘러가겠네. TV에 나온 표정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이미 공모가 끝났구나. 그래서 북한은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경제적 개방, 관광 개방을 하게 되고 이제 김정은은 실각하는 거죠. 뭐 중국으로 망명하거나 그 예언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전쟁 국면에서 언제나 가장 안전한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금하고 그림. 금하고 그림이 자기 자산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인데, 금은 보존만 해요, 자산을. 2배, 3배, 10배 만들지는 못해요, 금은. 그건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금은 산업이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금값을 올리면 산업이 망가지기 때문에 금값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도만 좀 이렇게 커버하는 정도가 이제 금값이죠. 때로는 그보다 좀 올라갔다 좀 내려갔다 뭐 이 정도. 그리고 금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락해요. 이것도 뭐 글쎄 제가 합리적인 추측인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화폐의 권위를 올리기 위해서 금값을 떨어뜨릴 거예요, 일부러. 우리 창발 회사의 이사분이 금은방을 하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한 2달 전인가? 한 달 전에 얘기했어요. 6개월 후에 금값이 폭락할 것 같으니까 좀 대비를 하시라고. 뭐 그냥 합리적인 추측은 아니라 감이에요, 그냥 감. 왜냐면은 금값하고 비트코인의 폭락과 금값의 하락은 뭐하고 연동되어 있냐면, 이 지구상에서 그 디지털 화폐의 권위를 올리는 것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제 그림은 안전지대에 있죠. 아직은. 그리고 지금 굉장히 가격이 낮고, 호당 100이 가격이 낮은 거예요. 호당 1000만 원으로 올라갈 거니까 얼마 안 있으면. 뭐 주식 가격이 이제 한 3월 3일쯤 3월 2일이나 3월 3일쯤에 그 일본 돈 투자한 돈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걸로 바로 셧다운입니다.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일본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맥시멈 99만 원으로 지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제 투자 문의가 와서 그 이상은 안 받으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더 입소문을 내는 것 같아요. 투자를 안 받아버리는 지금 상황이라는 걸 예측을 못했겠죠. 자, 그러니까 전쟁 국면에서 자산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보존 기간 동안 뭐 10배, 100배의 자산 가치를 부풀릴 수 있는 투자 수단은 그림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전쟁 국면이에요. 주식 비트코인 절대 믿지 마시고, 그 다음에 미래 사회가 그렇게 테슬라 자동차를 팍팍 팔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테슬라도 믿지 마시고. 지수 펀드가 있더라고요. ETF. 지수 펀드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전 세계 예술가들을, 제가 이제 제 그림으로 기축통화의 담보물로 만들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예술가부터 시작해서 예술품의 그 상승 지수, 그러니까 ETF 같은 개념, 그 개념을 나중에 만들 거예요, 창발해서. 그러니까 예술품 ETF 투자 같은 개념.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화가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기도 하겠지만 재료비를 후원하기도 하겠지만은 예술품 기축통화 시대가 올 텐데 먼저 움직여야죠. 결국 예술품 기축통화 시대를 제가 열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제 그림으로 예술품 기축통화 시대를 열겠다고 예전부터 선언을 했어요. 모든 기준은 제 그림입니다. 제 그림이 기축이니까. 오늘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아트 전에 한번 저 공유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아트가 해외에 그 작가들이 16,000명 정도, 국내 작가가 한 7,000명, 6도 6,000명 정도, 22,500명 정도. 지금도 이제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페이스북 기반으로 움직이거든요. 그 지아트의 회원들을 어떻게 해외의 그 회원들과 함께 이 어떤 예술품 ETF 같은 그런 지수 펀딩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을지 이제 연구를 하고 조만간 제가 이제 지아트 대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디어와 어떤 실행력을 현재 대표가 좀 제가 봤을 땐 좀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을 비워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욕심을 챙기면 못 하거든요. 매 순간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해야 돼요. 그래야 신께서 영감도 주는 거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항상 이렇게 그 마음을 비우고 항상 감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 기쁨으로 감사와 기도와 기쁨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그 5장 16, 17, 18, 19 하면 거기 나온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만 살면은 이제 자기 마음이 이렇게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 뭐가 이렇게 잘 보이죠. TV에서 딱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아 쟤는 미국하고 공모가 이미 끝났구나 느낌이 딱 와버려요. 그냥 아 그럼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아무튼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이러다가 하락장 끝나고 상승하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 오케이. 그 사람들의 인연이고 그것도.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빨리 새로운 투자처로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처라는 것은 다시 원자재 그리고 디지털 화폐 추진,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관련 그죠? 그 나오더라고요. 주식 방송에. 그 다음에 제 그림. 가장 안정적으로 고성장을 할 그림이 제 그림이니까 앞으로 제 그림에 이제 그 세력, 흔히 말하는 그림자 정부 세력들이 제 그림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될 거니까요. 그때 되면은 호당 100만 원이 아니라 순식간에 호당 1000만 원 올라갑니다. 여기서 순식간에 100배, 그러니까 10배는 금방이고 100배 돼버리죠. 그러니까 호당 1억으로 가게 그 글로벌 상류 글로벌 A급 작가들의 가격이 호당 한 4억 5억 이 정도? 그러니까 100호 하나가 500억이니까 그죠? 5억이죠. 호당 5억. 근데 1000억 시대가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호당 100만 원이잖아요. 굉장히 빠른 예상보다 빠르게 호당 10억대로 올라갈 거예요. 제 그림이 1000억이 넘어버린다는 얘기죠. 하나에. 제가 예전에 지금 제가 오히려 더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투자가 몰리고 있어서. 예전에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 예전에 옛날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 그림 하나가 10조가 넘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제 그림 중에 어떤 거는 20조를 넘을 거다. 그림 하나에. 무슨 얘기냐면은
모나리자급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제 그림이. 모나리자가 지금 추정가가 60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존작가 그림이 1000억 넘었다도 깜짝 놀라는데 이제 1조 넘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생존작가 그림이 1조가 넘었다. 그 시대가 저는 그 시대를 느끼고 있습니다. 온다고. 이상입니다.